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을 네. 때 오히려 좀 몸에 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사형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사형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과사형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한테 항상 듣는 말씀들이에요. 어깨나 팔이나 무릎이 아파서 가면 너무 많이 쓰셔서 그래요. 이거 좀 그만 쓰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과사형 증후군인데요. 사실 어떤 한 부분,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아파지고 붓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과사형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복적인 동작이나 무리한 운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 과사형 증후군, 즉 반복적인 운동이나 또는 무리한 그 힘을 주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되고 그 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인대와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면서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해서 드디어는 통증과 부종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사형 증후군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어깨와 팔, 목을 많이 쓰니까 목 통증, 팔 통증,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발레리나 또 뭐 이런 이 발을 써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발목이나 무릎에 통증이 많이 오실 수가 있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상체 하체를 다 같이 쓰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 앉아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무릎, 발목, 그다음에 손 관절, 팔 관절 이런 데 다 과사형 증후군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겨우내 좀 웅크리고 있다가 날이 풀리면서 운동에 욕심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무리하기 때문에 이런 증후군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사형 증후군의 원인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뭐 운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운동 기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런 운동을 할 때도 이 과사형 증후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하나씩 잘 살펴보면요. 먼저 준비 운동을 안 하신 경우에 이 과사형 증후군이 아주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항상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근육을 풀고 시작을 하셔야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운동을 했을 때 옵니다. 이게 이제 대개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인대는 휴식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이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과사형 증후군 증상, 통증과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한 10시간 등산을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면 아파서 꼼짝 못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매일 하는 운동, 매일 1시간씩 하는 운동이 하루에 5시간 하고 5일 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무리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이 과사형 증후군 원인으로 이렇게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과사형 증후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우선 팔꿈치에 아파지는 관절증, 이 테니스 엘보라고 또는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데요. 골프나 테니스 같이 팔과 손목을 자주 쓰면 팔꿈치에 관절증, 아픈 게 생기는 거죠. 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힘줄이 견봉, 어깨 끝부분과 계속 부딪히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염증을 유발하고요. 또 슬개건염은 농구나 배구같이 점프를 많이 하면서 무릎에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서 생기는 병이죠. 또 족저근막염은 마라톤 같은 장시간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발바닥이 아픈 경우인데요. 요즘엔 이거 말고도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서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아파지시는 분들, 또 거북목, 이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과사형 증후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질환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볼 게 테니스 엘보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 팔꿈치가 아픈 거죠? 그렇죠. 팔꿈치가 아프죠. 테니스 치는 분들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요.
이 운동량이 주로 손을 이용해서 하실 때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집안일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 또 마우스를 아주 장시간 쓰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테니스 엘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주로 나타납니다. 테니스 엘보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테니스 엘보는 바로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바깥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를 눌렀더니 아프네? 그러면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특히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쪽이 아파지시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들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밤에 잘 때 팔을 들고 주무셔야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팔 쪽에 관계된 바깥쪽에 붙어 있는 인대와 또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들의 염증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붓기도 하고 슬쩍 닿기만 해도 아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죠. 네, 이 테니스 엘보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아픈 그렇죠. 거잖아요. 주부님들도 오거든요. 주부님들이 빨래를 이렇게 손빨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짤 때 이 부분이 많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이 아파졌을 때는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쉬어주면 네. 낫나요?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하고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걸 조금 낫게 해드리면 또다시 무리를 해서 또 아파져서 오시고, 이래서 이 테니스 엘보가 쉽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테니스 엘보 치료 방법이 쉬시는 것만이 아니라 약물 치료도 하고, 요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또 요 부위를 이 아주 강한 그 초음파를 쏴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훨씬 편해지시고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주부들 보면은 이 팔꿈치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이 심해서 참 불편하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 어깨도 사실 많이 써서 그렇죠. 예. 이 팔을 들고 팔을 움직이는 운동 또는 일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오는데, 노화와 함께 퇴행성 요인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깨를 쓰시면 틀림없이 아파집니다. 팔을 들고 하시든지 높여서 하시든지 할 때 어깨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약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만큼 어깨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갑작스럽게 일을 하신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만성적으로 팔을 들고 요리를 하시는 요리하는 분들, 또 팔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시는 악기 연주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오고요. 운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한테도 꽤 많이 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도 아주 자주 옵니다. 네. 네. 이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오십견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증상을 좀 살펴주실까요?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 오십견과 상당히 비슷할 수 있죠. 네. 특히 어깨가 아파지는 병은 어깨 충돌 증후군 말고도 오십견도 있고, 또는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요. 또 석회화 건염도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릴 때, 특히 옆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합니다. 팔을 끝까지 들어 올리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데, 이 팔을 올렸다 내릴 때도 딱 그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또 팔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뚝뚝 소리가 나면서 어깨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비슷한 오십견 증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 오십견 증상도 그림으로 만들었거든요. 야간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 또는 머리를 감을 때 이 뒷목을 잡기가 어렵고 머리를 감기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초기 증상은 대개 어깨가 아프니까 회전근개 파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 아프시면 일단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 방치하시면, 어깨 충돌 증후군 또는 오십견 다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어깨를 쓰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깨 통증이 심할 때 병원을 찾게 되면 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병이 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정말 어깨 충돌 증후군이냐, 오십견이냐, 또는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이냐, 이런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 같은 그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요. 그에 맞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을 드셔야 되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면 수술이 또 필요하고요. 그 외에 크게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를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어깨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법을 여러 가지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깨 통증 예방법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등받이에 너무 기대지 말고 등 근육을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고 앉아주시는 게 좋고요. 등을 너무 젖혀서 차렷 자세를 또 오래 하는 것도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하실 때 상체와 목을 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승용차 경우에는요, 앉은 상태에서 팔을 천장에다 대고 차를 밀어보시면, 차를 들어보시는 운동, 이런 거 좋습니다. 또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는 피하시고 10분 정도 휴식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깨 근육 피는 체조,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또 엎드려 주무시는 경우에 어깨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옆으로 주무실 때도 한쪽이 너무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높은 베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사용 증후군 중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사실 이 손목 터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죠. 손목이 이게 손목 아닙니까? 팔에서부터 손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손목이라고 하는데 이 손목에는 뒤쪽에는 뼈가 있고요. 앞쪽으로 인대로 인해서 이렇게 터널 같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고 인대도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좁아지면 또는 안쪽에 있는 것들이 커지면 아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리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아픈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눌려서 아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목을 너무 많이 쓰시면 이 손목 터널을 구성하는 이 관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부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부어지니까 신경이 눌리게 되고 좁아지게 되면서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엄지, 중지 쪽으로 주로 저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집으려고 할 때 쩌릿쩌릿한 느낌이 자꾸 생기니까 일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도 역시 무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증후군인데요.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주 완벽한 원인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 지금도 과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터널이 좁아졌을 것이다라고만 예상을 하는데 노화도 있고 과사용도 원인이 되고 비만한 경우에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당뇨나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으로 관절염 또는 외상 이런 것들도 손목 터널 증후군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생활 속에서 과사용 증후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요, 이 손목이든 어깨든 팔목이든 뭐 무릎이든 간에 너무 많이 쓰시면 아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단 아시고 많이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좀 하셔서 근육을 풀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호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 또 자세가 잘못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작업 자세를 좀 똑바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운동량이나 작업량을 조절해서 내가 과하게 운동하거나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조심을 했어도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조기 치료하시는 게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과사용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저립니다. 휴대전화를 오래 들고 있어도 그렇고 젓가락을 사용할 때 불편합니다. 이것도 과사용 증후군일까요? 네, 과사용 증후군이죠. 네. 손목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될 수 있으면 좀 덜 쓰고 손가락을 덜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안에다가 탁구공을 넣고
기부스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손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일들을 좀 줄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과사용을 피하시는 게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분. 예, 저는 거북목인데요. 조금만 컴퓨터를 해도 뒷목이 아픕니다. 고쳐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를 바꾸면 되죠. 우선 이제 거북목이라는 것은 아래를 자꾸 쳐다봐서 생기는 이제 현상이니까 모니터를 조금 위로 올려놓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손을 이용해서 앞으로 손을 대고 머리를 앞으로 미는 방법, 뒤로 밀고 옆으로 밀고 하는 것들을 한 30초씩 계속 해주시면 이 거북목 증후군을 해결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면서 굽이 없는 편한 신발만 신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네요. 하이힐을 안 신었는데도 생기나요? 하셨어요. 생기죠. 하이힐과는 상관이 없나 봐요. 하이힐도 물론 문제를 유발하지만요. 평평한 신발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은요. 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속으로 쑥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밖으로도 이렇게 아치가 있고 위로 크게 아치 이렇게 세 개의 아치가 있는데 평평한 신발을 신으면 이 아치가 무너집니다. 내려가요. 그러면서 족저근막이라고 바닥에 있는 근막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당겨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거든요. 그래서 굽이 너무 없는 신발도 사실은 훨씬 많이 족저근막염을 유발합니다. 적당한 굽이 있는 신발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한 2, 3cm 정도의 굽을 만들어전 그런 굽이 달려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예방 방법입니다.